나 후보님 오. 요새 진짜 바쁘시죠? 밥도 못 먹고 샌드위치 골라보세요. 이게 세 종류가 다 다릅니다. 아 지난번에 통일하는 거 싫어하시다고 하시더니 보좌관님들이랑 비서관님들이랑 식사하실 때 통일하십니까? 통일 싫어합니다. 정말 자, 통일 고르세요. 고르세요. 먼저 고르시죠. 이 선택의 자유가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 네. 우파의 가치잖아요. 다양성과 선택의 자유. 저 이거 먹겠습니다. 뭐 거시죠? 영상이 100만 뷰 조회수를 찍었습니다. 정말요?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정성, 진심. 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자기 스스로. 저희 만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네. 지난번 인터뷰에서 대통령 고르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제 대선 주자가 되셨는데 그때 당시는 부기 대선 국면이 오리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네, 안 했습니다. 사실은 출마도 굉장히 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탄핵 각하만 외쳤지. 그치.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이렇게 공약이랑 이렇게 완벽해 미리미리 준비했던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시대요. 제가 23년 정치했습니다. 23년의 정치 여정 자체가 결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잘 먹겠습니다. 사실 밥도 못 먹을 때가 많아서 지난번에는 9시에 컵라면 먹었고요. 요즘 바쁘셔서 식사 제대로 진짜 못하시죠? 너무 바빠요. 최근 그 드럼통 사진이 화제인데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긁혔나 보다. 아 긁혔다. 왜 이 긁혔다고 보세요? 전곡을 찔렀잖아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6명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근데 좀 무섭지 않아? 좀 으시시하지 않아? 근데 저는 사실 국민의 알 권리로 알려드린 거죠. 예. 이미 그게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묘사하니까. 근데 드럼통이 의미하는 건 공포.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과거의 공포도 있지만 미래의 공포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민주당도 가졌죠. 국회도 가졌지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가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야 그래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평생 보복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긁힌 거라는 얘기죠. 누가 믿을까요? 뭐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야 옛날에 말하던 이재명 후보가 제가 그거 올리니까 그날 바로 어느 유튜브 방송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22대 국회의원 공천 민주당의 유행어가 뭡니까? 네, 비명 행사. 지금 아무도 얘기도 못하거든요. 이재명 후보 말은 아무도 안 믿는다. 그 안에 직접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앞에 두시고 찍으신 거예요? 들어갔죠. 우리 당근마켓에서 그거 사왔어요. 드럼통을 저기 당근마켓에서 팔아요? 있어요.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이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대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본인 재판을 정지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판사 출신으로서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참 헌법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야, 국회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 되면 이제 헌법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거예요. 헌법의 정신은 재판을 정지하라는 건 없습니다. 지난 인터뷰 때 이 대표의 선거법 2심에 대해서 1심과 같은 이 징역형 유죄가 선고될 것이다 라고도 인터뷰하셨잖아요. 근데 예상을 깨고 완전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야,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조각조각 잘라서 본인의 의사를 판단하느니 본인의 의사가 뭐였는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거든요. 판사 그것이 출신이시니까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이념에 따라서 이리도 판단하고 저리도 판단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변호사 시장에서 야 이건 판사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로또 재판이다. 아 로또 재판이다. 실력은 없고 이념만 있는 판사들이 맡으면 재판 너무 이상하게 한다. 얘들의 법리는 도대체 이게 법리냐.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주류가 될까.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라는 것이 무너질까 정말 걱정되는 지금이 그 시기다. 헌법재판소, 엊그저께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정말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있나. 그 가처분 결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보다 또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보다 더 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절대 지존의 기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위는
본인들이 다 재단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헌재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헌법재판소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라면 헌법재판소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 시에는 방첩사도 해체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세요. 간첩죄도 개정 안 하잖아요. 예. 중국인 뭐 청년이 와갖고 음. 온통 사진 많이 찍고 다닌다며요. 근데 잡았는데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더 조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첩사를 해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첩죄 수사가 국정원에서도 수사권을 뺏었는데 방첩사까지 해체한다? 간첩은 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간첩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환호하겠죠. 북한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시키나. 이재명 후보는 결국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김정은의 하명 집행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의 위험이 되는 거고요. 제가 체제 전쟁이라 했더니 다들 왜 철진한 이념이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념이 밥이답니다. 이념이 밥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바로 밥이 된다. 그저께 무디스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유력 대선 주자 후보의 공약이 기본소득이다. 이거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본 시리즈가 반시장 경제 정책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기본 AI 공약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챗 GPT를 개발해서 이걸 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주겠다라는 공약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국형 챗 GPT를 지금 새로 만들겠다? 그거는 돈은 쏟아붓고 결과는 안 나올 것이다. 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말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거 만들려면요. 사람들이 연구할 때 연구할 수 있고 일할 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에 그거나 좀 통과시키면 제가 진심을 좀 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인정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정책엔 진심이 없다? 진심이 없죠. 순 거짓말이지 뭐. 지금 그 챗GPT 만들려면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 보세요. 3년 한시 주 52시간 예외 규정 넣자는데 민노총 눈치 보고 끝까지 안 하잖아요. 민노총이 반대하는군요. 당연하죠. 민노총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반대하는 건 한 걸음도 못 가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재명 후보가 AI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최근 우리 나경원 후보님을 옛날 통진당 이정희 후보에 빗댔습니다. 진짜 한동훈 후보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거기에 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떠올려 놨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니까. 그러면서 국민 승리하자 그러는데 제가 참 제가 탄핵에 찬반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참 섭섭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사실은 탄핵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다 그 의원들이 또 가서 같이 찬성 누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우리 후보하고 아직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네. 결국 지금 뭐가 좋은 꼴이 됐습니까? 만약 내가 당대표였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다. 이유는요? 저는 민주당하고 싸울 줄 알고 싸워본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 이거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다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근데 그거 못 막았거든요. 리더십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이 국정 마비를 국민들한테 알렸어야 돼, 부단히. 국회를 얼마나 마음대로 하고 의회에서 정말 그들의 독재가 얼마나 심한지.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뭐 했습니까? 대통령과 당의 충돌만 나왔습니다. 당대표와의 충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중에 대통령께서 담화하는 걸 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왜 진즉 안 알렸어? 그러는데 참 답답한 일이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 후보가 폭로했던 게
나경원 후보님이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투쟁하신 것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하해 줄 것을 개인적으로 나경원 후보님 것만 부탁을 했다라는 식으로 폭로를 했었잖아요. 그 사건의 좀 진실이 뭡니까? 아니, 저만 부탁한다고 됩니까? 음. 제가 그 사건에 수개조 한마디로 저만 빼달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 사건이 공수처 설치하지 말라고 투쟁한 거였잖아요. 아, 그때가 공수처 반대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때 반대한 게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고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법치주의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흐트러뜨리고 있는지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의견을 피력했는데 나만 혼자 도망가려고? 저 혼자 도망이 안 되는 겁니다. 수개가 어떻게 도망가요? 지금 봐보세요. 공수처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분명히 혼선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반대한 게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이번에 너무 재밌는 게 그 민노총 간첩단 사건, 네. 북한 지령문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정의당 당원을 빼라. 정의당은 이제 끝났다. 진보당을 키워라. 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후예입니다. 근데 그런 지령문이 있었는데 작년에 비례대표 공천을 어떻게 했느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과 비례대표를 연합 공천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당한테 비례대표 3석을 주고요. 울산은 민주당은 공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비례대표에서 2석, 그리고 울산에서 1석 해서 지금 3석 확보했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통진당의 후신이 국회에 진입했다고요? 그렇군요.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지금 그렇게 악용되고 있어요. 통진당은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랑 비교를 하다니 기분이 좀 그러셨겠습니까? 기분 좀 나쁘네요. 기분 좀 나빠. 아, 해필은 왜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랑 비교를 해. 그래서 제가 빠루는 안 들었지만 네. 빠루는 휘둘르지 않았지만 빠루를 네. 안 들었다 그러면 자꾸 거짓말이라고 그럴 것 같아. 빠루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이 저희 돌직구에 나와서 나경원 대표님 그때 빠루 드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아, 나경원 대표가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했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빠루를 누가 들었었던 거예요? 처음에? 민주당 측. 아, 문틈으로 들어오는 빠루를 안에서 잡아당겼고 그래서 이거 쳐다보고 있었어요. 압수했다고 저한테 보라 그러더라고요. 쳐다보고 있었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제가 휘두를 것이 됐네요. 민주당이 빠루를 흔들고 폭력을 행사한 걸 우리한테 폭력 정당의 이미지를 씌운 거죠. 하여간에 민주당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1차 컷오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명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다른 3명은 누가 올라오리라 예상하세요?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그래도 한동 후보 넣어주시네요. 거기엔 들어올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옆방 아니에요? 방은 가까운데 안철수 의원은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친하시죠? 우리 7층 방 모임도 있어요. 안철수 의원도 나 후보님이랑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또 지금까지 대선 경선에 참여하시지 않고 대선 후보군에 속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뭐 1% 받지 못하셨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금 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떨어질 거다.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 흉본 적은 없는데 뭐 최근에 이상한 말씀 다 말씀하시죠. 급한가 봐. 그렇구나. 김문수 장관과는 햄버거 드셨잖아요. 네. 지난번 국회 토론회 주최하실 때도 김 장관이 오셨고 두 분 뭐 단일화한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나경원으로 단일화 될 것 같아요. 아, 개혁하고 계세요? 아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경원을 결국 김문수 장관이 밀어주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군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음. 김문수 후보님도 같이 들으시면 더 좋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 경쟁자인데 왜 챙겨주세요? 우리 어차피 다 같이 가야 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단일화 할 거다 나경원으로? 그렇죠. 나경원한테 표를 몰아줄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4등 될까 안 될까 막 다들 그런 걱정하시는데 네. 그 나경원이 4강 안에 들어가고 나경원이 2강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나경원이 됐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확 에너지가 모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경선보다 사람들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 기분이 안 좋다
오, 그러면 1등이 되셨다. 한덕수 대행과도 단일화 여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재명의 나라는 정말 우리한테는 공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때 가서 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논의할 수 하고요. 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승민 전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쓰겠다. 글쎄, 경제부총리 말고 산업부 장관 정도 저는. 아, 산업부 장관이 더 많다. 당 밖에 있는 이준석 후보와는 연대 가능성도 있나요? 사실 뭐 약간 그 결은 좀 다르지만 이준석 후보하고도 대화를 나눠볼 수 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이 전환기 씨 등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그 전 총선에서 사전 투표 결과를 보면 항상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10%포인트로 앞서간다. 그래서 국민 불신이 커진다. 라는 기자회견 내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투표 폐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을 13일로 하라고 그랬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지금 자꾸 높아져서 다음 선거쯤 되면 50%가 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전 투표가 이제 사전 투표가 아니라 본투표 1, 본투표 2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13일을 보장하라는 게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사실은 선거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 그런 논리라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대선에는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 그 전에 해왔던 제도대로 돌아가겠군요. 다만 이런 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선거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뭐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네. 거잖아요. 지금 뭐 국회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 법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바꿔보자. 예, 사전투표할 때 이 관인이 인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인을 직접 찍게 한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사전투표는 관인을 안 찍어요? 관인이 인쇄돼서 나오는 거예요. 감독원이 안 찍고요? 그래서 그걸 직접 찍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보자.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나 의원님의 대선 출마를 권유하셨나요? 이거 너무 훅 직격 질문을 하시는데 선거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진실을.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초선 때 재선 초기에 나경원이 대통령 되면 내가 선거운동 해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됐잖아. 그러네. 지금 선거운동 도와주나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 불렀다. OX. 아니 지금 뭐 선거운동을 해주시는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자유민주주의 진짜 잘 지킬 대통령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혹시 만나실 계획 있으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아마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후보하고도 만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은 전했고요. 만납해야죠. 끝으로 나경원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나경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늘 똑같은데요. 내가 사는 대한민국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더 좋은 대한민국이만 되기를 바랍니다. 한강에서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뭐야. 이게 진짜 있네? 이게 그 드럼통입니다. 야,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신 거예요, 의원님? 들어갔죠. 손 붙잡아줘 갖고. 합성이 아니라 진짜 있네. 진짜 있어요, 진짜. 저는 뚱뚱해서 못 맞아요. 들어가고 후보님이 날씬해서 들어가시죠. 아니 가능한데. 뚱뚱해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